안녕하세요. D-29. 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민법 계약에서 행정 절차로 2차 대비 민법 계약에서 진짜 꼭 나올 거 위주로 한번 추렸습니다. 근데 꼭 나올 거라는 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 나올 것 같은 거 위주로 한번 뽑아봤고요. 쇼터디에서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계약, 위임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이 문제 사례형입니다. 한번 볼게요. 갑이 미성년자에게 C가 담배를 팔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어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행정사 을을 찾아가서 야, 영업정지 처분 강경해달라고 의뢰를 했죠. 행정사 을은 정말 최선을 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먼저 받은 거죠. 성급비용. 착수금이죠, 착수금. 그래서 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기 행정사인 병에게 이 사건 처리를 위임을 해버렸네. 자, 을의 주의 의무와 병에게 사건 처리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책임 범위, 그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위임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그렇죠? 문제의 제기, 논점의 제기. 우선 을의 주의 의무가 문제되죠. 주의 의무. 그리고 을이 다른 행정사 병한테 위임 사무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 그래서 다른 행정사 병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갑이 위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갑은 위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서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자, 그래서 목차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을의 주의 의무 보겠습니다. 주의 의무. 수임이죠. 위임 계약에서 수임이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든 간에 불문하고 위임의 본질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병에게 사건 처리 위임. 복인권 행사물 복인권. 그래서 위임인이 승낙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에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첫째,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에서 위임 사무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상위임 수임인은 제3자의 사무 처리가 돼야 선임 감독사항의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갑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자, 복인권 행사에 대한 해지권 가능한가요? 을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 처리하게 할 복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당한 을의 권리에 대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의미 해지권. 이미 해지권. 유상이든 무상 계약이든 위임인이나 수임인은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위임인이든 혹은 수임인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겠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죠?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 사안의 검토. 자, 을은 갑의 사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처리해야만 하죠, 그죠? 을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죠. 또 교통사고를 당한 을이 부득이한 사유죠. 교통사고, 이거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예요.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병에게 갑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때 을은 병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겠죠. 이때 을은 병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겠죠. 갑의 을의 복인권 행사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왜? 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잖아요. 응? 복인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위임계약의 특성상, 그죠? 위임계약의 특성상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금 이미 50만 원 받았죠? 이미 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갑의 해지에 불리한 시기가 없으므로 갑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갑이 했으면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지금 무상에서 언제든 자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빠진 게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안 했잖아. 이게 지금 불리한 시기라고 볼 수 없어요. 50만 원 이미 받았고 갑의 해지에 불리한 시기가 없다고 보이시죠? 그래서 갑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사, 이거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 해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의에서, 그죠? 계약 해제도 해제 전 이행의 제공, 변제 수령,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채무의 시효 소멸, 해제권 실효, 해제권 포기 등의 일반적 소멸 원인에 소멸하지만 해제권 특수한 소멸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제 전에 이행에 제공을 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거나 제척기간 만료가 된 경우, 채무의 시효 소멸이 된 경우, 해제권이 실효한 경우, 해제권 포기 등 일반적인 소멸 원인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이 있다. 자, 볼게요. 특수한 소멸 원인 뭐가 있죠? 해제권 행사의 존속 기간의 경과. 둘째, 목차 나와 있네요.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 훼손 또는 반환 불능할 경우, 목적물의 가공 또는 개조인 경우,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소멸 1인 경우. 자, 첫째, 해제권 행사의 존속기간의 경과. 이 부분이죠.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할 존속기간 동안 해제권 소멸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할 수 있고, 이때 기간 내에 해제권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제권 소멸합니다. 이때 기간 내에 해제권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제권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반환 불능. 이때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해제권 소멸하죠. 네 번째, 목적물의 가공 또는 개조. 해제권자에 의해서 목적물이 가공되거나 개조되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해제권 소멸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소멸.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제권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다시 당사자 1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 소멸의 효과. 이 부분은요, 계약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이 발생을 하면요, 계약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본래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해요. 따라서 본래 급부 청구권 또는 정보배상청은 잔존합니다. 계약 해제권이 특수한 소멸 원인, 계약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이 발생하면은 계약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죠? 본래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또 본래 급부 청구권이나 정보배상 청구권 잔존한다. 또는 정보배상 청구권도 잔존합니다. 오케이? 다음. 동시행변권 관련된 문제 같네요. 딱 보니까, 목차 보니까, 그죠? 보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 주택을 매수하고자, 그죠? 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던 중에 잔금 지급길이 돌아오자, 을은 갑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잔금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에 관련서를 교부하겠다고 주장했어요. 이 경우 매수인 갑이 을소유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나요? 지금 이런 사안에서 갑은, 그죠? 매수인이죠. 을에게 중도금을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결론은 먼저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갑의 중도금 의무는 잔금 지급 의무와 함께 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에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매수인 갑이 을소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 위해서 중도를 먼저 지급해야 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칙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선이행 의무죠. 그죠? 이 경우 민법 536조 동시행 한편권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된 때 선이행 의무자였던 자에게 동시행 한편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요. 판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판례도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이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잔금 지급길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을은 갑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잔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제기 보고요. 선의의 의무자인 갑이, 그죠? 의무자인 갑이 이행 지체에 빠진 후, 매도인 을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죠?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해야겠죠. 첫째,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그죠?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그죠?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합니다. 쌍무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합니다. 다음은 당연히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야겠죠. 첫째,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해야 되고요. 둘째,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해야 되고 동시에 완벽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이고 셋째, 상대방이 그죠?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동시에 항변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서 동시에 항변권 인정 여부죠. 원칙. 원래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앞서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요. 먼저 이루어져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앞서서 이행되는 선의 의무예요. 그러면 적용되지 않겠죠. 근데 판례 입장에서도 매수인이 그죠?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 이를 경과한 경우 그죠?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의 관계. 다시 이때는 중도금 지급 의무는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에 해당이 돼서 동시행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해버리면 그죠?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과 그죠? 그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보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그죠? 갑은 을에게 중도금 지급할 의무가 없죠. 왜? 이미 잔대금 지급 기일이 돌아왔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갑은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갑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잔금 지급 의무와 함께 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중도금 지급 기일부터 잔금 지급 기일까지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연 손해액, 지연 배상 책임은 당연히 부담해야겠죠. 부담해야 하므로 갑은 위 기간 중 지연 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 의무 역시 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그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갑의 중도금 지급은 잔금 지급 의무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고 또 지연 배상 책임이 부담되기 때문에 갑은 위 기간 중에 지연 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죠. 그렇죠? 그 지급 의무 역시 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판례 입장이다. 왠지 중요해. 이거 나올 것 같아. 동시행 관계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 손해금도 소유권 이전 의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점, 그게 판례라는 거, 판례 입장까지 잘 기억해야만이 쓸 수 있는 거죠. 기억해야만 합니다. 판례 입장을. 다음 해제권. 다음에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권. 사전 변경을 이루는 해제 가능 여부. 사례네요. 갑은 2014년 7월 1일 자기의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그죠? 1억을 정했습니다. 을은 계약 당일 1천만 원 지급했고요. 나머지 9천만 원은 일주일 후 2014년 7월 8일에 갑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1천만 원을 받고 난 다음 날 2014년 7월 2일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시세가 2배로 급등한다는 정보를 듣고 곧바로 을에게 매매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을은 갑의 통보를 무시, 즉시 9천만 원을 갑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 1천만 원에 그 100인, 그죠? 2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합니다. 갑의 계약 해지는 적법한가를 설명하시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급등하니까 토지가가 이럴 경우에 문제 제기를 볼게요. 문제 제기 1번 문제 목차 1 문제 제기 이제 매도인 갑의 매매계약 해제 통고가 그죠? 적법한가를 약정해제 사유와 법정해제 사유와 함께 검토해야겠죠? 지금 근데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이 성립하는지 이게 지금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검토돼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이 성립하는지 2차적으로는 매수인 을이 채무 불이행이 없는 경우 매도인 갑이 그죠? 지금 채무 불이행이 없어 매수인에게 근데 매도인 갑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2차적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법정 해제부터 검토를 해야겠죠. 자, 법정 해제 사유 해제의 가능 여부. 자, 당사자 1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죠. 법정 해제권 행사하려면 무조건 당사자 1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사안의 경우에서 뭐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등 그죠? 채무 불이행 사유가 존재합니까? 7월 8일 전에 뭐 채무 불이행은 7월 8일 이후에나 있었을 텐데 7월 2일 날 듣고 9천만 일주일 7월 8일에 송금하기로 했어요. 1천만 원 받고 그 다음 일주일 자기 손실을 받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안에서는 이행 지체, 이행 불능과 같은 채무 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은 법정 해지를 이유로는 을에게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는 없어. 안 됩니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 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안의 약정 해제권 가능 여부 이게 핵심 쟁점인 거죠. 약정 해제권 행사의 가능 여부. 이때 계약금 합의 해제의 가능 여부 먼저 검토해야겠죠. 합의
합의 해제 가능 여부. 합의 해제라는 것은, 자, 합의 해제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을 말하는데, 해제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사안에서 을은 갑의 해제 통고를 무시했죠. 합의 해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합의 주장 못해요. 왜? 의사의 합치가 없었어요, 사안에서. 자, 그러면 약정 해제권 행사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겠죠. 지금 계약금의 법적 성질은요,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그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 여부. 지금 사안의 경우에서 계약금은 1억 원이었어요. 근데 계약금 1억 원이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 1억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계약금 계약 성립이 안 되죠. 계약금 계약 성립을 하려면 계약금 다 완납을 해야 되는데 10%만 했잖아요. 1억 원 중에 1천만 원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그죠? 계약금에 의한 약정 해제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해제되지 않는다. 매매 해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가능성, 성립 요건 검토해야겠죠? 그러면 계약의 기초가 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생겨야 되고요. 또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어야 할 것, 없을 것, 없었어야 하고요. 또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 쌍방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에 인정하게 되면은 신의 측 내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자, 시가가 2배로 급등할 것. 시가가 2배로 토지 시세가 급등할 것이다. 2배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을에게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 해제 불가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사정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2배가 뛰었는데 뭐 10억짜리가 20억 됐어.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사정 변경이 일어났겠지만 그거는 법률적이지 못하죠. 그죠? 법적으로 봤을 때 자, 계약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2배가 됐다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다? No, 아니죠. 그 당사자 쌍방 기초가 없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을 것, 법률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 내지 공평 요청에 반하는 결과, 오히려 사전 변경이 이렇게 2배가 됐다는 이유로 해제를 하게 되면 그죠?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오히려 반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계약 해제할 만한 사전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그죠? 문제의 해결. 문제의 해결. 사안의 경우에서 매도인 갑에게는, 그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도인 갑의 매매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제에 대해서 법정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 약정해제, 사전변경 이런 해제, 특히 사전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가능성 5가지, 4가지, 또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어야 되고,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 쌍방 규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 쌍방의 예견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법률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시행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돼야 된다. 오히려. 근데 토지 시세가 2배로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전 변경에 그 계약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을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사전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자, 방금 전에 법정 해제와 합의 해제, 요거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일단 차이가 있다면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 543조 법정 해제권이 이에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 해제 효과는 그 당사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도 당사자 1방의 계약이 해제한 때, 그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의 의무가 있고, 이때 반환할 금전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라는 해제 548조 제2항 규정이 있죠. 근데 이러한 규정은 법정 해제에만 적용이 되고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이상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약정 해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합의 해제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 같은 경우도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1조가 있죠. 법정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합의 해제 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합의 해제 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효과상의 공통점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건은 등기 또는 인도가 없이도 당연히 복귀합니다. 또한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물건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자 보호에 있어서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548조 제1항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한다고 봅니다. 요 정도. 핵심은 그거예요. 법정 해제는 의의를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 해제권에 의한 해제를 말하고 주로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죠. 합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에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그 정도. 네. 동시간변권 계속 나왔고요. 오늘은 8문제 정도 봤죠. 8문제 정도 봤는데 지금 몇 문제 봤죠? 자, 화해계약 한번 더 보세요. 화해계약. 자, 11번 화해계약. 그 화해 성립 요건, 그 다음 화해 효력, 그 다음에 자, 화해 차고 취소 문제 등등이 문제된 사안이죠. 20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 이번에 나올 수 있고 나와라. 화해계약 나와라. 가해자 갑과 피해자 을 쌍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갑은 자신의 과실만으로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잘못 알고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에 관하여 을과 화해계약을 체결해버렸어. 이러한 경우 갑은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한다. 설명하시오.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어쨌든 문제의 소재 볼게요. 갑이 착오를 했어. 실은 쌍방과실인데, 을 자신만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오인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잘못 알고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화해계약의 그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요. 자, 화해의 성립 요건. 자, 첫 번째 분쟁의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이 존재해야 되고 당사자의 상호 양보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당사자의 자격. 그죠? 처분 권한. 당사자는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네 번째, 실질적으로 분쟁을 끝내는 행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와 다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도 구속된다는 뜻의 합의, 그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뜻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해의 효력은요, 확정력이 생겨요.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화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확정되고요. 또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창설적 효력.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화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의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4번 화해와 착오 취소의 관계. 자,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화해 계약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은 취소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화해의 목적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라고 함은, 그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하고 그냥 쌍방 당사자가 이미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다툼이 없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항이에요. 그것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 해결. 자, 사안에서 그죠? 교통사고가 가해자 갑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요, 분쟁 이외의 사항이 해당이 되죠. 그냥 원래는 갑을 간에 당사자 사이에 우리 쌍방과실이다라는 게 상호 양해되었던 사실인데, 그죠? 갑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 실제로는 그죠? 쌍방과실이라는 것이 여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갑은 을의 화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겠다. 실제로 쌍방과실이라는 것이 여기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갑은
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로 갑은 을의 화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말이 좀 꼬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화해 계약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화해의 성립 요건, 분쟁이 존재해야 되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야 되고요. 여기서 양보는요, 양보라는 것은 그죠? 당사자의 주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당사자의 자격, 그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화해는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끝내는 행위여야 되는 거죠. 또 화해 효력은 법률관계는 그 화해계약 내용에 따라서 확정되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고 있고요. 또 창설적 효력을 갖고 있고요. 또 화해와 착오 취소와의 관계, 그죠? 그래서 원래는 화해계약은 착오로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화해의 목적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라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을 합니다. 사안에서 그죠? 쌍방 과실이라는 것은 분쟁 이외의 사항이죠. 왜? 분쟁 이외이지. 여기서 분쟁 이외의 사항이야. 나는 갑이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상호간에 양해된 사항인데, 실제로 쌍방 과실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분쟁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분쟁 이외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착오가 있는 것은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갑은 을의 화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그 1세트 끝났죠? 2세트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2세트 8문제. 조금 쉬셨다가 한 10분 쉬시고 또 한 세트 하고, 조금 쉬시고 한 세트 하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계약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민법을 공부하는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과목도 해요. 그래서 사무관리론 또 공부하기도 하고 행정사 실무법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페이스에 맞게 일단 1세트 끝난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헬스장 같은 데 갔을 때 왜 가슴 운동을 하고 1세트를 돌려, 그 다음에 너무 힘들면은 다리 운동을 가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허벅지, 다리, 종아리 운동. 그리고 또 쉬었다가 다시 가슴 운동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좀 자기 운동 스타일에 맞게, 이 공부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좀 유동성 있게 변경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켜야 될 약속은 하루에 3세트 한다는 거. 하루에 3세트. 어디서? 쇼터리에서 하시면은 D- 이제 30일 꺾였습니다. 29일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 합격 가능하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